네, 광학과 이희주입니다. 수사님 안녕하세요. 업무 시간에 자꾸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저 아직 인수인계를 제가 못 받아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요? 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가을씨 평소에 책 안 읽어?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어떤 부분 이상한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응? 여기가 학교야? 이 영상은 이른바 시내 직장에 다닌다는 직장인의 일상입니다. 청년층의 압도적 선호를 받으며 시내 직장이라 불렸던 공무원. 하지만 그 인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24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3년까지 청년층 취업준비 분야 1위였던 공무원이 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일반 기업에 밀려 2위로 내려온 건데요. 떨어지는 인기를 증명하듯 인력 이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중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신규 공무원일 정도. 이제는 옛말이 돼버린 시내 직장.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이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종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역시 급여에 대한 아쉬움입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일단 급여 체계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기 어려운 구조가 다 다른 분들한테 하나씩 배웠었거든요. 이 수당 검토하는 법은 A라는 분한테 배우고 이 수당은 B라는 분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들었던 건 점심 식사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과장님을 모시고 식사 메뉴부터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메뉴는 어떠실까요? 이 메뉴는 어떠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식사를 정해야 하고, 저희가 받는 민원 전화, 문의 전화가 대부분 비슷한 종류이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 접수하거나 그런 거를 AI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조금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이 밖에도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퇴근 후 무분별한 연락 등 그동안 안정된 정년이란 포장지에 감춰졌던 경직된 조직 문화가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고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청년 세대의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 이런 현상이 공직사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건 민간기업에 비해 관료제적 구조가 크게 작용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공무원은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의 이탈이 늘어나면 이는 결국 공직사회의 전문성 저하와 대민 서비스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정부 공직사회 조직문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간부 모시는 날 근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중앙지방정부에 조직문화 담당자를 모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근절 권고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로 인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비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죠. 또한 매년 조직문화 개선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전 기관에 공유하고 포상하고 있는데요. 직급 호칭 파괴의 날, 저연차가 고연차를 멘토링하는 리버스 멘토링, 업무 효율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워케이션, 그리고 선배들이 직접 알려주는 신규 공무원 잡학사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됐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AI 시대에 발맞춰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형태를 바꾸고 나아가 조직 문화까지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범정부 초고대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ERP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문서를 요약을 하거나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기능들을 활발하게 사용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난다면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국토부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민원이 신청한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고 공무원들의 어떤 직관력과 경험치들은 실제로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에 활용되어지는 쪽으로 어떤 변화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변화의 흐름 뒤에는 공직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래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AI 시대에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가? 어떤 공직 문화가 미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를 이끄는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맡겼다는데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문화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새로 고침 조직을 운영해 직접 잘못된 관행을 짚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것. 행정안전부는 이 활동으로 체계적인 인수인계,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 분장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전 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했죠.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건 현장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라는데요. 앞으로 자기 보고에는 설명하러 들어올 필요 없다. 내가 열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테니까 굳이 뽑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러 안 와도 된다. 예전에는 휴가 쓰더라도 가서 말씀드리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달력에 다 같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럼 미리 올리면은 다 그냥 결제해 주시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형식적이고 특정인을 모시기 위한 시간, 절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혼자 다니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곳곳에 불어오는 이 새로운 바람은 잠깐의 환기가 아닌 더 나은 조직을 향한 첫걸음이라는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편함에 질문을 던지는 이들은 앞으로 어떤 공직사회를 꿈꾸고 있을까요? 허물 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실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연차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배웠던 노하우라든지 지식, 좀 좋은 경험들을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떤 스마트한 기술, 그다음에 이들의 젊은 생각 이런 부분도 고연차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조직의 융합에 대한 부분을 고연차가 먼저 앞장서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AI 시대에는 행정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참여, 연대, 혁신의 가치가 살아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는 이러한 혁신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나은 정책, 더 높은 국민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